내겐 천사 같은 그녀. 무라카미 하루키. 구토. 1979 세 번째. 그렇지만 너는 그 호텔에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 나는 물었다. 그야 물론이죠.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단 내가 잤던 그 여자만 예외입니다. 그녀가 다른 누군가에게 홀린 것 아닐까?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어요. 듣고 보니 그건 그랬다. 그 다음 저는 욕실에서 모든 것을 토해버렸다. 생선이나 살 같은 걸 전부 다 말입니다. 마치 전화가 문을 열고 길을 열자 구토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또한 후에 저는 욕조에 앉아서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순수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전화가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계획된 장난 전화라는 점입니다. 제가 그 호텔에 있는지를 놈이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제쳐두고라도 여하튼 인위적인 계획입니다. 제2의 가능성은 저희 환청입니다. 제가 환청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바보 같은 것이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벨이 울렸다는 기분이 들어 수화기를 들었고 내 이름이 말해졌다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거야 그렇지만 나는 말했다. 그래서 저는 프론터에 전화를 해서 지금 제 방에 전화가 걸려왔었는지 체크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호텔의 오퍼레이터 시스템은 이쪽에서 밖으로 전화하는 것만 체크를 하고 그 반대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실마리도 없는 것이죠. 호텔에서 잔 그 밤을 거울로 해서 저는 여러 가지 것을 비교적 신중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토와 전화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그 두 가지 일이 어딘가에서 전면적인지 부분적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연결되어 있는 듯 하다는 것. 그리고 그 둘 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편안한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점점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호텔에서 이틀 밤을 자고 아파트로 들어온 다음에도 전화와 구토는 변함없이 마찬가지로 계속되었습니다. 시험적으로 친구집에 머무르기도 했지만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것도 친구 없이 저 혼자 있을 때만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뒤에 가만히 서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나에게 전화를 하거나 위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분열증의 초기 증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자기 분열증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분열증 환자는 없잖아. 나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학병원의 정신과에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분열증과 구토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저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들은 애초부터 확실한 증상을 가진 환자밖에 상대를 안 하는 놈들이라서요. 나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은 많은 전철 한 칸에 평균 2.5명에서 3명 정도는 된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그런 사람을 하나하나 상대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병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구토는 내과에 장난 전화는 경찰서에 가세요 하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잘 아시고 계실지 모르지만 경찰이 상대해주지 않는 범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장난 전화고 다른 하나는 자전거 도둑입니다. 둘 다 사건 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시시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조사하다 보면 경찰 기능이 마비됩니다. 따라서 내 이야기 같은 것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장난 전화? 그래. 상대는 어떤 말을 했소?
당신 이름뿐이라고? 다른 말은 안 했어? 그럼 저기 신고서에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뭐 다른 일이 생기거든 연락하세요. 대개 이런 식입니다. 어째서 상대방이 내가 가는 곳을 꼬치꼬치 알고 있는지 전혀 상대도 해주지 않고 지나치게 자세히 말하면 오히려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았냐고 의심을 받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도 경찰도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컨대 자기 힘으로 혼자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토와 전화가 시작되고 나서 약 20일쯤 되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무릎에는 완전히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애인하고는 잘 지냈어? 그야 그렇죠. 마침 그 친구가 일 때문에 필리핀으로 2주일간 출장을 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아주 즐겁게 놀았죠. 그녀와 즐기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온 적은 없었어?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일기를 조사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전화는 언제나 제가 혼자 있을 때 걸려왔습니다. 구토도 언제나 혼자 있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걸까 하고 말이죠. 평균 하루 24시간 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23시간입니다. 혼자서 생활하지.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거의 없지. 일에 대한 이야기는 대개 전화로 끝내버리지. 애인은 다른 사람의 애인이지. 밥은 90%가 외식이지. 운동을 한다고 해도 겨우 혼자서 헤엄치는 것이지. 취미라는 것도 혼자서 골동품 같은 레코드를 듣는 정도지. 무엇보다 일은 혼자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류지.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이 나이가 되면 바빠서 그렇게 자주 만날 수도 없지. 이런 생활 잘 아시죠? 뭐 그렇지? 나는 동의했다. 그럼 얼음 위에 위스키를 따르고 손가락 끝으로 얼음을 빙글빙글 돌려 섞은 다음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이대로 혼자서 장난 전화와 고토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고 제대로 된 애인을 구하면 좋았을 텐데 자기 것으로 말이야. 물론 그것도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그때 27살이었고 이쯤에서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아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결국 안 되더군요. 저는 그런 타입의 인간이 아닙니다. 뭐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양보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후토와 장난 전화라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에 항복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간단히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하튼 정신력과 체력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